안녕하세요. 특허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알기 쉬운 특허의 임변리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발명을 했을 때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것을 받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명과 고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실용신안법 2조의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요. 특허법 2조에 마찬가지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성 여부로 발명이랑 고안을 나누기 때문에 고안을 소발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안도 일종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발명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요 차이점은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고안과 발명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고도성은 실무상 큰 차이점을 저는 못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발명을 했을 때 이게 고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소발명인 고안에 해당되는지 발명에 해당되는지 크게 이제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서 설명드리는 이 고안이 고안이나 발명이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지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가 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데 그러니까 발명의 종류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여러분들이 발명을 한 게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지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의 종류는요, 이제 둘 다 발명이나 고안이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안을 소발명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안도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발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발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종류에는 물건의 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발명이 있고 방법 발명이 있습니다. 방법 발명이라 하면 제조 방법이나 측정 방법에 대한 발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발명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물건 발명은 형태가 있는 물건에 대한 발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어나 베어링이나 자동차나 선풍기에 대한 발명이 물건에 대한 발명입니다. 물질에 대한 발명은 형태가 없는 물질에 대한 발명들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치약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마시는 음료수나 이런 것들이 물질에 해당되고, 화장품이나 치약이나 음료수에 대한 발명은 물질에 대한 발명인 거죠. 여기에 제가 김치를 기재해 놨는데, 김치는 엄밀히 말하면은 물건입니다. 형태가 있죠. 근데 형태가 이제 가변하는 거기 때문에 형태적인 특징보다는 이 김치를 만드는 성분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성분에 대한 발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김치에 대한 발명은 물질의 발명으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실용신안과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 김치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물건이지만 물질의 발명으로 포함시키는 게 그 대상에 있어서, 대상을 나누는 데 있어서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에 대한 발명을 물질 발명으로 제가 여기다 기재해 놓았습니다. 방법 발명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기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 기어에 대한 이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어를 가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가공된 기어를 조립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어를 제조하는 과정 중에 열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완성된 기어, 제조가 완료된 기어에 대한 측정 방법 등이 기어에 대한 이제 방법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방법 발명인 거죠. 그 다음에 치약의 제조 방법도 방법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건 발명, 물질 발명, 방법 발명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 발명이 이 중에 어느 거에 해당하는 게 하나에 따라서 실용신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인데요, 대상은 실용신안법 4조와 특허법 29조에 실용신안 등록요건, 특허 요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용신안법 4조를 보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요. 특허법 29조에 보면 특허 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실용신안법 4조에 보면 고안 중에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고안을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허에서는 이게 물품의 형상에도 뭐 이렇게 한정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용신안법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 중에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고안에 대해서만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용신안법 4조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발명은, 그러니까 물품에 대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발명인, 즉 물건의 발명만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발명과 방법에 대한 발명은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발명을 했다거나 방법에 대한 발명을 했을 때는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고 특허만 받을 수 있고요. 물건에 대한 발명을 했을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도 있고 실용신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에 대한 발명을 했을 때는 내가 이걸 실용신안을 받을지 특허를 받을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성 여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용신안법 2조의 고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특허법 2조의 발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발명은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잖아요. 실용신안에는 고도에 대한 기재가 없고요. 그래서 고도성이 있으면 발명, 고도성이 없으면 고안이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고안을 소발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법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고안과 발명의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고도성 여부에서 고안이랑 발명을 나누는 건 실무상 제가 큰 차이점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은 그냥 고안과 발명의 차이점이구나 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의 차이점이 특허와 실용신안을 구분하는 이제 명확한 차이점이 되는 건데요. 실용신안법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 중에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고안만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죠. 특허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그게 뭐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이든 뭐 어쨌든 관계없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상이 서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 물질, 방법에 대한 발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냐,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냐가 이 법조항에 의해서 명확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발명이랑 방법 발명은 그러니까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발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물질 발명이나 방법 발명은 특허만 받을 수 있고 물건의 발명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발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용신안도 받을 수 있고 특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에 대한 발명을 했을 때는 실용신안도 받을 수 있고 특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실용신안으로 진행할지 특허로 진행할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보호기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허나 실용신안을 받았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에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실용신안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네 번째 차이점은 등록 시까지 소요 비용인데요. 이제 실무상 제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특허에 비해서 실용신안이 한 80%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무소가 다 이렇게 책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특허가 보통 이제 300 정도 소요되고 많이 들면 뭐 400에서 500 정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용신안 같은 경우엔 그게 80%니까 240 정도 보통 소요되고 이제 많이 드는 경우에 뭐 300, 400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신안이 특허에 비해서 80% 정도로 비용이 저렴하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의 발명이나 방법의 발명을 했을 때는 실용신안은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특허로 진행을 해야 되고, 물건의 발명을 했을 때는
특허와 실용신안 뭐 둘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특허로 진행할지 실용신안을 진행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보호기간은 특허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고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기 때문에 특허가 실용신안의 2배다. 그러니까 보호기간은 자기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특허가 실용신안의 2배다. 그다음 평가 점수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했을 때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특허와 실용신안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회사에 뭐 국가의 정부과제를 신청한다거나 뭐 자금 지원을 신청한다거나 했을 때 특허가 실용신안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2배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용신안을 2건 가지고 있으면 특허 1건 가지고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이 평가가 됩니다. 등록시까지 소요 비용은 실용신안이 특허의 80%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특허에 비해서 실용신안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한 20% 정도 저렴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뭐 물질 발명과 방법 발명을 했을 때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특허로 진행해야 되는데 물건의 발명을 했을 때는 특허와 실용신안 다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특허로 진행해야 될지 실용신안으로 진행해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호기간은 특허가 실용신안의 2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평가 점수도 특허가 실용신안의 2배다. 이제 특허가 실용신안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거죠. 근데 등록시까지 소요비용은 실용신안이 특허의 80%로 한 20% 저렴하다. 그러니까 20% 정도 저렴하긴 하지만 보호기간과 평가 점수에 비해서 이제 훨씬 실용신안이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의 발명을 했을 때 요 3가지 요소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특허로 진행할지 실용신안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보호기간과 평가 점수를 볼 때 뭐 20% 정도 저렴하긴 하지만 이제 특허 이제 발명을 했을 때 실용신안보다는 특허로 진행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발명을 했을 때, 이제 물건에 대한 발명을 했을 때 특허와 실용신안 어느 거로 진행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뭐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